나라 간의 무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 속 무역 이야기를 들려드릴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정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트라 강미진입니다. 박준범입니다. 오늘 뭔 얘기할 건지는 알고 계시죠? 네, 역사에 무역이죠. 대해서 네.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꼭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비슷한 클리셰 같은 느낌으로 반복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라는 그런 교훈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최근에 IMF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바꿨다고 하는데 얘기 들으셨나요? 원래 1월에 2.3%로 예상을 했다가 2.5%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환율이 높으니까 예. 수출이 잘 돼서 아니겠어요? 수출이 잘 돼서. 그렇죠. 지금 상반기로만 따졌을 때 역대 수출 2위라고 하고요. 올해 아마 역대 하반기까지 다 하면은 최고 실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근현대 들어서도 이렇게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예전서부터 한국사에서는 무역, 수출, 수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TV에서 이번에 무역이 바꾼 세계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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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십니다. 선사시대부터 무역은 있습니다. 흑요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근데 저게 한반도 땅에서 여러 군데에서 출토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무역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봤더니 같은 데서 캔 거라는 거죠. 생산지가 같다. 근데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다는 건 뭔가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아마 이 시절부터 저 흑요석을 무역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교환을 했을까요, 그분들이? 각자 필요한 것들, 근데 우리에게는 남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통 침묵 교환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말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뢰죠. 신뢰. 굉장히 초기적인 형태의 교환이지만 이런 식으로 문화도 흘러고 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물건들도 교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역이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시간을 확 뒤로 좀 더 당겨볼까요? 앞으로 당겨야 되는구나. 앞으로 조금 당기면 현대로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로 삼국시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삼국시대 정도가 됐을 때쯤에 정근대 동아시아 무역 시스템이 좀 고착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전근대 시절의 어떤 동아시아 무역 시스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무역 시스템인데 나라 간의 무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역이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 공식적인 무역이겠죠? 네. 그걸 딱 상징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공? 그렇죠. 조공을 바치면 책봉을 받는 거죠. 받는. 보통 조공 책봉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죠. 고구려에서 뭐 은, 말, 뭐 화살 뭐 이런 거를 줘도 중국에서는 더 좋은 걸 줘야 돼요. 금. 네. 사치품. 의관, 비단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려 무기류 고구려에서 막상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사치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상징할 수 있게 돼요. 주로 일본과의 무역을 관장했었던 나라가 삼국 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백제 아닙니까? 제가 제일 가깝지 않나요? 백제가 주로 그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지리적으로 그러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지도 보시면 나오죠. 여기 산둥반도에서부터 딱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저렇게 딱
백제 쪽이다 보니까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문화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 그러면 이제 불교가 있죠. 아, 불교. 그럼 신라가 일본에 수출한 물건들도 있을까요? 꼭 일본에 수출했다기보다는 신라는 무역이 발전을 많이 합니다. 특히 금공예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금관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저 시절에 저게 있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수준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물론 여기서는 빠졌지만 가야도 마찬가지로 각자에서 많이 나는 물건뿐만 아니라 각자가 잘 만들 수 있는 물건들 서로 교환하는 거죠. 이제는 교환이 아니죠. 사고 파는 거죠.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편부터 시작된 이 무역의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문화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흐르면 신라 하대의 시절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무역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발전했었던 시절, 정근대 시절에 그때의 한 인물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